안녕하세요, 이동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성 기자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최악이죠. 네,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의 이제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해서 이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제 이 대북 정책이 이제 잘못됐다. 전략적 인내는 더 이상 이제 먹히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5차 핵시험 이후에 좀 그런 얘기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니까 북한이 항복할 줄 알았더니 핵시험을 또 해버리더라고요. 1년에 2번 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제재를 하니까 더 심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서방의 언론들이 상당한 이제 뭐 비판들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봤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뭐 북한 심장부를 초토화시킨다, 뭐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할 거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핵무장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핵무장론들이 쏙쏙 이제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한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의 주요 뭐 진보 보수의 뭐 대표하는 그런 일간지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뉴욕 타임즈는 지난 10일 날 이제 이런 제목을 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막 북한의 지도자를 험담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을 노리고 제목 지은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요. 저격인가요, 저격? 여기 이 기사에 이제 그 미 서던 캘리포니아대 정치 전문가 뭐 데이비드 C 강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지도자들이 국내외에서 하는 행동들이 이성적인 자국의 이익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전략이 힘이 약한 국가가 이제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뉴욕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핵실험 하니까 중국의 제재를 뭐 주문하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네. 근데 뉴욕타임즈가 중국이 핵실험을 한 북한에 벌을 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거의 없다. 원문 보니까 그냥 퓨로 돼 있어요. 퓨. 거의 없다. 네, 아무튼 여기 이제 그 존스 홉킨스대 조엘 위트 연구원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북 정책에서 이 중국에 지금까지 의존을 해왔던 미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중단하고 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북한과 직접 협상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이제 한미일이 아무리 이제 뭐 제재 이런 걸 떠들어봤자 경제 외교적으로 북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무리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뭐 긴급 소집을 요청해 독자 제재하지만 그 실효성은 중국의 협조에 달려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근데 이제 뭐 핵실험 한다고 해서 추가 제재 관련된 입장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네. 추가 제재를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러시아랑 같이 발표를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제재해봤자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오바마가 지난 수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했는데, 근데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재 전략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나올 상황이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에서도 좀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영국의 이제 가디언이 실패한 대북 제재 그만 끝내라 이런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한 핵실험은 경제 제재가 전적으로 실패했음을 이제 입증한다고 하면서 1992년부터 이제 시행된 대북 제재가 목표로 삼았던 고성능 무기 보유 억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개발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필자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지금까지 이제 북한에 가해진 제재가 이 극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실패해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상적인 대안은 북한 이런 개방을 위해서 활발한 교육이나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뭐 동독처럼 남북이 통일할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자. 뭐 이제 이른바 뭐 개혁 개방 정책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뭐 제재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다. 네, 뭐 효과 없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제재만 하다가 지금 북한이 핵무장했다.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국내에서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언론들은 대부분 이제 핵실험에 대한 그런 강경 분위기를 여전히 뭐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한겨레 경향도 크게 다르진 않고.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현재 지금 박근혜 정부 무책임하다. 효과 없는 제재를 술주정 같이 하고 있다. 술주정 같은 핵무장 이건 답이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뭐 김현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쪽의 핵무장은 술주정 같은 거다. 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제정신으로 한 얘기 아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기나 얻어보려고 지금 핵무장 주장하고 있다. 포퓰리즘. 네. 많이 들어보니 많이 들어봤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윤영관 옛날 전 외교부 장관도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북핵이나 통일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으면 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를 키워왔어야 된다. 남북관계 발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놓쳤고 북한 문제는 완전히 우리 손을 떠났다.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했다. 우리 이제 원래 지렛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지대도 있었고 개성공단도 있었고 그렇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스스로 다 잘라버려가지고. 아니 사실 이제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압박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별 압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개성공단 중단하면 한국 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별 영향력이 되지 않더라는 게 확인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이제 뭐 박근혜 정부가 이제 뭐 군사적 노력 이런 거 얘기하니까 뭐 지금 뭐 비현실적 얘기하는 거 아니냐,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육자회담을 열고 이제 비핵화 평화협정 묻는 방법으로 대화에 나서야 된다. 뭐 이런 견해를 이제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뭐 전세 특히 이제 서방 언론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주류 언론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뉴욕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주류 언론들 주류 언론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현실 인식 못하고 혼자 지금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진짜 핵실험 이후에 뭐 군부에서는 한 번 더 핵실험하면 뭐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건 사실 뭐 국민에 대한 협박이에요. 그건 우리나라 그 전쟁 나면 북한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근데 지도에서 지운다 어떻게 지운다는 거예요? 핵무기도 없는데 우리는. 지우개로 지도를 지우는 거 아니에요? 네, 지도를 준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지 사실 그 작전권도 없는데 그런 전략 무기 진짜 지도에서 지우려면 대단한 무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기자들이 좀 손들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이 허락해 주겠냐고. 그런 얘기도 쉽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핵무장 얘기도 막 하던데 핵무장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NPT를 탈퇴를 한 이후 뭐 NPT 탈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이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시작하면 미국과의 관계 문제가 당장 이제 터지게 되는 거고 주변 국가와의 문제 핵을 막 개발하게 되면은 경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입 대외 의존도가 경제 대외 의존도가 80% 90% 되는 나라에서 이 수출입이 부자연스럽게 되면 완전히 이건 망하는 거죠. 아니 뭐 이제 자주를 외치고 이래저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되면 차라리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중국의 도움을 받겠다. 근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하는데 중국이 그런 한국을 도와줄 일도 만무하고 이 참 너무 진짜 현실이 강박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오히려 교수라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우리가 핵 개발을 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자. 전술 핵무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전술 핵무기는 사실상 많이 폐기해서 이제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아예 없진 않죠. 아예 없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전술 핵무기를 다 철수하고 폐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서 그래요. 미국도 전술 핵무기는 이제 별 쓸모가 없고 사실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30분 안에 다 타격할 수 있는데 뭐하러 북한 코앞에다가 굳이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골치 아프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전술 핵무기보다는 그냥 핵잠수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굳이 뭐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놓는 건 정치적 쇼인 건데 그 정치적 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뭐 핵잠수함을 건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핵잠수함 뭐 건전하는데 아 제발 그 세금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주장하는 분들이 좀 사제를 털어서 건조하면 뭐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요즘 조선업 되게 어렵잖아요. 구조조정도 해야 그러네요. 되는데.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수주해가지고 하면. 개인이 핵잠수함을 수주해서 모르겠다. 아무튼 좀 해법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대응으로 또는 강제적인 방안으로 더 이상 해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시야를 다시 좀 돌려서 10년 전에 벌써 10년이 지났군요. 10년 전에 했던 남북관계 개선, 그다음에 대화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야 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우리 좀 그게 상식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지금 권력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 못 꺼내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자꾸. 무서워서 말 못 꺼내는 건지 실제 본심이 어떤지는 사실 모릅니다. 예. 무서워서 못 꺼낸다라고 믿고 싶네요, 그나마도. 네. 오늘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해외 그리고 국내에서까지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